어떤 분들은 그냥 말을 하면은 말이 다 욕인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말만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난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을 때 아 오랜만이다 이러면 좋은데 어머 너는 그게 얼굴이 그게 뭐니? 너 요즘에 뭐 무슨 일 있어? 머리 좀 갖고라. 아우, 지저분하다. 이렇게 꼭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좀 피해야 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수직가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풀면 되는데, 그걸 다 쌓아놔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는 어쩌다가 내가 오늘 하루 친구들이랑 늦게 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왜 그래? 지금까지 너 한 달 내내 한 거 엄마가 참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직가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비슷한 거가 이제 연쇄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제 그거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것만 야단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이틀 전에도 뭐 무엇을 깨뜨렸고, 뭘 잊어버렸고, 그냥 1년 내내 한 것을 갖고 하면은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미디언 방식이 있어요. 나는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개그 하듯이 뭐 이러면은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나만이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러면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마음으로는 안 됐다가도 그런 얘기를 자꾸 어두운 얘기를 하면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그 기운을 찾게 되는데 이 순교자 방식인 사람들은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요. 네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서 나는 외로워. 네가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 것 같잖아.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 방식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신과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를 해줄 때는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데 정신과 의사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나는 성장 과정에서 이러이러해서 너가 이런 문제 하는 거지. 그거 분석하는 사람들. 싫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화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꼼짝짝 씻거나 욕하거나 그 소리 팍 내면서 하면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방식인데 나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무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겠죠. 첫째는요, 인간관계는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이제 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곪죠. 근데, 사람들은요, 또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아이들한테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엄마, 아빠는 좀 상처가 되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상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면 상대가 싫어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쿨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거는 좀 뭐 만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부드럽고 간결명료하게 내가 그러니까 상대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결명료, 부드럽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은요, 그랬니? 몰랐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녹음해서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인 거죠. 엄마, 아빠 아니면 뭐 네가 하는 얘기 한번 오늘 녹음해서 들어봐. 요즘에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 녹화 기능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그러는 걸 하면은 막 화를 내요. 무슨?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도 놀래거든요. 그럼 고쳐져요.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실 수도. 네. 사실 이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은 이제 태도의 중요성을 그거 한 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또 감각에서 오거든요. 막 덥고 후덥지고 나면 짜증나잖아요. 추워도 짜증나잖아요. 선선한 봄, 가을을 좋아하듯이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 하면은 청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별을 앞둘 때 그 귀에다가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 들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말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성격과 이 목소리와의 관계도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못 얻어서 아직 발표는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이 목소리를 연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목소리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면은 듣기가 조금 힘들어요. 너무 빠르면은요, 듣기도 전에 도망가고 싶죠. 너무 느리면은 지겨워요. 그 다음에 너무 하이톤이어도 힘들어요. 너무 목소리가 낮아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목소리 타고난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고, 당신의 이 사주팔자로서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가 나오느냐? 원래로 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일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흥미로운 거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어디 이렇게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은, 볼일을 보러 가거나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일, 가끔은 이제 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손님들한테 자기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에다가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목소리 때문인 것 같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 선물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듣기에는 일단 너무 빠르니까 그것을 잘 못 알아듣고 뭔가 비난하거나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반박자 느리게, 지금보다 약간 반만 톤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갔는데 저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졌는데 그다음부터 자기가 손님한테 그렇게 인기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투, 목소리 이런 거 외에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뭐 흥미롭게 이제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욕도 맛깔스럽게 해야 되고 그게 잘 어울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이 다리가 그거 하듯이 욕하는 게 재미있어서 한번 해보면 나한테 안 어울리면 아닌 거고, 차라리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